검은 대륙 아프리카 세렝게티 평원. 거대한 본능의 질주가 시작됐다. 생명이 살아 숨쉬는 야생의 마사이 마라. 이들이 반드시 건너가야 할 마라강, 기회의 강이자 죽음의 강이기도 하다. 목숨을 건 탈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지만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다. 새로운 먹이를 찾기 위한 필사의 행렬. 수십만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지상 최대의 경이로움이다. 마사이 마라 밤은 초식동물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긴장의 연속이다. 언제 어디서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철저히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마사이 마라. 곳곳에 포식자들이 길목을 노리고 있다. 나무 꼭대기 위에 숨어 있다가 표적이 접근하면 순식간에 내려와 사냥감을 덮치는 표범. 사냥한 먹이를 뺏기지 않기 위해 나무 위에 보관한다. 지타의 공격을 예감한 누들이 방어 자세를 취한다. 하지만 어미 지타가 뒤쪽에서 접근하기 시작한다. 겁이 많은 누떼는 대열을 유지하지 못하고 주랭랑치기 시작한다. 지타가 누떼를 공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지타는 유연한 척추 덕분에 순간 최고 시속 110km까지 달릴 수 있는 순발력을 가지고 있다. 단거리를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동물이다. 하지만 600m를 넘어서면 헐떡거려 다 잡은 먹이조차 놓치곤 한다. 사냥 성공 확률은 30%. 또한
자신이 잡은 먹이 외에는 거들떠보지도 않기 때문에 항상 배가 고프다. 궁지에 몰린 누들이 달려든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모양이다.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다. 시각과 청각 후각이 매우 활달한 톰슨 가젤. 필사적으로 도망가지만 시속 110km의 치타의 공격에는 속수무책이다. 피냄새를 맡은 자칼과 새들이 몰려오고 있다. 대머리 황새라 불리는 마라부스톡이 먹이 선점에 나섰다. 녀석은 주로 썩은 고기나 시체를 먹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청소부라 불린다. 이번에는 대머리 독수리 폴처스가 날개를 펼쳐 주변을 위협한다. 먹는데도 철저한 먹이 서열이 있다. 힘이 없는 독수리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대부분의 누들은 무리를 지어 집단 생활하기를 좋아한다. 수컷의 뿔은 암컷에 비해 굵고 크다. 턱 밑에 난 갈기도 길다. 뿔은 소를 닮고 축 늘어진 수염은 염소를, 꼬리는 말을 닮았다. 소도 염소도 아닌 아프리카 전설의 동물이다. 아무리 많은 누가 무리에 섞여 있다 해도 어미와 새끼는 소리와 냄새로 서로를 확인한다. 앉아서 쉬거나 풀을 뜯을 때에도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모두가 쉬는 게 아니라 일부는 포식자들의 공격에 대비 경계 임무를 맡는다. 생명이 살아 숨쉬는 마사이 마라 초원. 60여 종의 동물들이 살고 있다. 코끼리 떼도 새로운 먹이를 찾아 이동한다. 녀석들은 모성 본능이 강하다.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앞에서 할머니 코끼리가 인솔하고 뒤에서 할아버지 코끼리가 따른다. 죽은 가족에 대해서는 장례도 치러주고 고아가 된 새끼는 걷어 키울 정도로 가족애가 강하다.
초원에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면 새로운 먹이를 찾아 이동한다. 때로는 물과 먹이를 찾아 수백 킬로를 이동하기도 한다. 근육질로 돼 있는 코는 사람 손 역할을 하는데 한 번 마실 때 5.7리터 되는 물을 빨아들인다.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다. 특히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덤빈다. 건기가 다가오고 있다. 누가 평생 달리는 거리는 약 3만 킬로미터. 이들은 수십만 년 동안 물과 풀을 찾아 세렝게티와 마사이마라 평원을 오간다. 누는 수만 마리가 무리를 지어 움직여도 어미와 새끼 등 가족과 친척 그룹으로 분명히 나누어져 있다. 몇몇 가족이 모여 그룹을 만들고 그룹이 모여 이동 대열을 형성한다. 마라강을 따라 대초원을 이루는 세렝게티 평원. 7, 8월 탄자니아 세렝게티 초원의 건기가 찾아오면 누와 얼룩말들은 북쪽으로 1000km 떨어진 케냐의 마사이마라로 이동한다. 이들이 이동을 시작하면 초식동물을 먹이로 삼는 사자 등 육식동물들이 그 뒤를 따른다. 풀과 기작은 아카시아 나무가 풍성한 이곳은 초식동물이 살기에 안성맞춤이다. 누떼가 이동할 때는 세렝게티 사자들도 사냥감을 따라 이동한다. 숫사자인데도 갈기가 적고 덩치가 크다. 탄자니아 세렝게티 초원에서 먹잇감을 따라온 버펄로 사자임이 분명하다. 무법자 버펄로 사자가 나타나자 초원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한다. 버펄로 수사자 5마리가 한꺼번에 오는 것은 극히 드문 일. 버펄로 사자란 사자 한 마리가 버펄로를 사냥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세고 포악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녀석들의 추례는 영역 싸움으로 이어진다. 암사자 한 마리가 나무 위에 올라간다. 사자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건 매우 드문 일. 다급한 나머지 나무에 올라간 모양이다. 싸움에 졌을 경우에는 모든 새끼는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암사자의 운명도 장담할 수 없다. 평소에 마사이마라 초원을 호령하던 사자 체면이 말이 아니다. 영역 싸움에서 진 사자 가족은 철저히 유린당한다.
숫사자와 새끼들은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건강한 암사자를 골라 자신의 종족을 퍼뜨려 세력 확장을 시도한다. 임신 확률은 2000분의 1. 녀석들은 3, 4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않고 200에서 300번의 교미를 한다.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오직 많은 수의 새끼를 번식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사자는 보통 3마리에서 5마리의 새끼를 낳는데 생존율은 50%에 불과하다. 어미가 사냥 나간 사이 하이에나 등 다른 사냥꾼에게 희생당하기 때문이다. 사자의 수명은 13년 내지 15년. 숫사자는 3살 정도 되면 독립해야 한다.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든지 다른 무리와 싸워 영역을 빼앗아야 한다. 누가 이동할 때 기린도 함께 이동하기도 한다. 사자의 소굴로 들어온 걸로 보아 이곳 사정을 잘 모르는 외부에서 이동해온 기린임이 분명하다. 냄새와 소리로 먹잇감을 포착하는 사자에게 기린 모자가 걸려들었다. 사자가 기린을 공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다. 발길에 채이면 죽거나 치명상을 입기 때문이다.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이다. 하지만 녀석들의 공격은 천천히 느릿느릿 숨통을 쥐어오고 있다. 잔뜩 겁에 질린 새끼 기린. 새끼를 보호하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당황한 나머지 어미 발길에 차여 새끼가 넘어지고 만다.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무원 상태다. 마사이마라 평원을 남서로 흐르는 마라강. 사나운 물줄기가 누 이동을 막고 있다. 누는 장장 5,600km에 이르는 험한 마라강 줄기에서 건너기에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아낸다. 수십만 년 동안
노예 유전자에 각인된 경이로운 본능인 것이다. 깊이가 만만치 않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선택한 곳이지만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다. 얼룩말들은 긴장된 마음을 안정시키기라도 하듯 땅에 드러누워 흙에 온몸을 비벼댄다. 몸에 붙은 벌레나 곤충, 진드기, 모기를 떼어내기 위한 것이다. 이들만의 치료법이고 특유의 의식이다. 성질이 포악한 하마도 긴장하고 있다.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는 침입자는 가책없이 죽여버린다. 악어도 움직이기 시작한다. 드디어 목숨을 건 대장정이 시작됐다. 노떼를 삼킬 듯이 포효하는 악마의 강, 마라.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비극의 강이다. 비교적 건너기 쉬운 곳이라고 선택한 길이지만 만만치 않다. 녀석들은 강을 건너기 전 힘겨루기를 통해 그룹을 이끌 리더를 뽑았다. 지난해 왔다 갔거나 판단 능력이 빠른 날렵한 녀석이 리더로 뽑힌다. 리더의 판단에 따라 그룹이 쉬운 길로 갈 수도 있고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다. 성질이 포악한 하마가 몹시 화가 난 모양이다. 무차별 공격이다. 아수라장이다. 모든 이동이 중단됐다. 가족이 함께 무사히 강을 건너온 경우도 있지만
많은 누와 얼룩말들이 이산 가족이 됐다. 급기야 어미 얼룩말이 새끼를 찾아 나선다. 예상 외로 물살이 세다. 가족을 찾아 나선 노도 그 물살에 휩쓸려 가기는 마찬가지. 강 하류 쪽으로 움직여 새로운 이동 경로를 개척한다. 악어의 안테나에 노와 얼룩말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신의 사자라 불리는 악어는 성질이 사납고 포악해 사냥감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다. 무임승차하려는 녀석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하루에도 수십 마리의 누가 희생된다. 눈앞에서 가족들의 끔찍한 죽음의 현장을 목격했던 노. 겁에 질린 노들은 숨을 죽인 채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사자는 보통 10마리에서 20마리가 무리를 지어 일정한 영역에서 산다. 아직 마라강을 건너지 못한 노들이 사자에게 쫓기고 있다. 사자는 영역 침입자는 가차없이 살상한다.
탄자니아에서 넘어온 포폴로 사자도 먹잇감을 쫓고 있다. 사냥은 철저한 공동작전이다. 일부 무리가 사냥감을 추격하고 나머지 무리가 잠복 대기하고 있다가 사냥감을 잡는다. 밤사이 벌어진 약육강식의 현장이다. 하룻밤 사이에 수십 마리의 누가 희생당한 걸로 봐 아직 강을 건너지 못한 누가 사자 서굴로 길을 잘못 든 게 분명하다. 사자들은 승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어미를 잃은 새끼 누가 죽은 어미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포식자들이 여기저기서 아직 제 숨통이 끊어지지 않은 먹잇감을 먹고 있다. 녀석들은 먼저 내장이나 생식기 부분을 먹는다. 사자는 보통 3, 4일 간격으로 사냥을 하지만 자신들의 영역에 들어오는 침입자는 무차별적으로 죽인다. 배부르게 먹은 사자들이 샘을 찾았다. 먹이가 있다 해도 먹을 수 없어 야단법석이다. 누 가죽이 두꺼워 먹을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누 가죽에 구멍을 낼 수 있는 녀석은 사자와 치타뿐이다. 마사이 마라의 하이에나는 주로 죽은 고기를 먹는다. 때문에 병에 걸려 멸종 위기다. 마사이 마라 초원의 생태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누의 이동을 재촉하는 들불이 타오르고 있다. 누가 이동한 세렝게티 평원에 타오르는 들벌이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준비다. 하지만 아직 많은 누들이 세렝게티 초원을 빠져나오지 못했다. 누들의 이동이 막히고 있는 것이다. 물이 차가워지기 전에 이동을 서둘러야 한다. 악어는 미세한 진동도 감지해 800m 거리에 있는 먹이도 알아챈다.
악어는 성질이 난폭하고 포악해 닥치는 대로 죽이고 잡아먹는다.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악어 이빨에 한번 물리면 빠져나올 길이 없다. 가족애가 강한 누에게 어미나 새끼의 죽음은 상당히 고통스럽고 당혹스러운 일이다. 특히 어린 새끼의 경우 어미를 찾아가다 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발버둥 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목숨 건 마라강 대탈출. 참으로 힘든 하루다. 야생의 초원에 때 아닌 비가 내리고 있다. 때문에 누 이동도 늦어지고 있다. 천신만고 끝에 마라강을 건넜지만 몸은 만신창이다. 다리가 부러지고 내장이 터져 나오고 수많은 동료들이 희생당했다.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은 이곳 초원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번식 활동을 할 것이다. 그리고 포식자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3주 만에 일사불란하게 짝짓기를 마치고 내년 세렝게티로의 대이동을 준비해야 한다. 지구상에 손꼽히는 장관 중의 하나인 누의 대이동. 오로지 자연과 본능의 명령에 따르는 누의 이동은 생명의 경이로움 그 자체다. 수십만 년 동안 그 어떠한 장애물도 이들의 이동을 막지 못했다. 힘겨운 사투 끝에 눈은 이제 신선한 풀을 얻고 새끼를 잉태할 수 있는 마사이 마라에 도착했다. 운이 좋으면 이들은 앞으로도
아프리카 대평원을 가로지르는 대장정을 10여 차례 이상 반복할 것이다.